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수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시험이죠. 단어고요. 영어로 테스트. 테스트. 이거밖에 모르겠습니다. examination.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시험 봤던 거 기억나죠? 이 자리에서. 아, 그랬죠. 변호사 자격 시험 능력. 어. 이 면허 갱신에 필요한. 그래서 꽈락. 그리고 또 수석 합격. 그래서 아니, 그때 오랜만에 옛날 수험생이 된 기분을 느껴보면서 야, 진짜 내가 이거 공부는 시험 다시 보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하는데, 시험이란 게 워낙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 순간에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날로 낼름 먹으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소위 이제 대리 시험을 그렇죠. 이제 뭐 토익부터 해가지고 뭐 국가 시험인 수능 등등 해서 대리 시험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게 난 우리나라 일부 그런 사람들만 양심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에 이제 캡처로 나가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라고 할 수 없는 머리가 긴 이거 머리 아니에요. 이거 머리 아니에요. 아, 머리가 아니라 이거 스카프예요. 저도 방금 알았는데 이거 착시 효과 장난 아니죠. 저걸 머리를 아주 양갈래로 아주. 근데 이게 지금 화면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 화면 나가고 있는 남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대리 시험을 보다가 적발됐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공부를 나름 잘하나 보지. 근데 코로나 시국이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욱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지금 가능성이 있을 것 보니까 같아요. 이 남성이 체격이 여리여리한 것 같아요. 그 선이 고우시네. 그러니까 얼굴은 지금 누가 봐도 남자인데 이 어깨 선이나 이런 게 얼굴 가리고 딱 보면은 여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얼굴형도 약간 선이 조금 우피 골드버그 닮았어요. 우피 골드버그.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썸네일에서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도 좀 선이 곱잖아요. 씨발. 댓글 좀 해주실래요? 아니, 했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템발이요, 템발?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세네갈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찰이 부정행위, 위조, 사기 시험 등 혐의로 이 남자와 그 부탁한 여자친구 있잖아. 모두 기소했고 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지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 같은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사기 시험 같은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법조문이 있나 보네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이제 재판에 넘긴 건 맞을 텐데 이거 지금 외국 기사를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이걸 쓰는 기자분이 법조 전문 기자가 아닌 이상 그 정도였던. 어쨌든 지금 그 제목 거기 이제 프라우드 뭐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위조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위조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왕왕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능을 맨 처음 해본 게 이제 2000년이었거든. 2000년? 2000년이죠. 2000년이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삐삐 절반, 핸드폰 쓰는 사람 절반 이렇게 돼 있을 때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유무선 송신 장치를 통한 부정행위가 그때 분명히 있었어요. 맞아.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항상 뉴스에 심심찮게 나왔어. 맞아요. 모스보호처럼 귀에다 꼭 꺼내가지고 뜯다가 뭐 MBC 뉴스 딴딴딴 하면서 해가지고 뭐 적발되었습니다.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요. 토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그랬었죠. 왜냐하면 사실 토익 시험을 보신 분들은 예전에 아시겠지만 신분증 이런 거 굉장히 상세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토익 대리시험 봐드립니다, 뭐 얼마입니다 이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어. 아니 그게 왜냐면은 왕왕 있고 그 토익 같은 경우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이제 여권 제시하는데 김변 말씀대로 감독관이 얼추 비슷하게 생겼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고 만약 좀 다를 경우에는 아예 그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 업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위조하는 경우도 옛날에 있고. 제 기억에 그때 동대문에서 5,000원에 만들어준다 막 있었어요. 맞죠. 저희 고등학교 때인 그 1990년대 후반은 그 종이로 된 주민등록증이었어요. 맞아. 코팅지. 9년까지인가 98년까지인가 그때 지금의 주민등록증. 그렇게 옛날이다 진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종이에다가 그 저기 사진 그 자판기에서 뽑아서 붙여서 3 곱하기 4 커팅해줬어. 그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커팅지를 벗겨가지고 사진을 탁 빼. 핀셋으로 쫙 빼가지고 친한 형들, 그래서 한 2살 터울 형들 있잖아. 쫙 붙여. 그래가지고 휴대에 붙여. 친하잖아.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이렇게 넣는 거야, 이런데. 넣어서. 딱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보지 누가 이걸 빼서 뒷면을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해서 막 담배 사고 술 사고 하는 나쁜 김호인 변호사 같은 애들이. 근데 이거 딱 봐도 되게 나쁜 죄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제 대리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위의 점수를 얻는다, 월등한 점수를 얻는다는 거는 또 다른 공정한 수험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봐서 등급이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인생을 걸고 어떻게 보면 토익 시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한 데 쓰이거나 취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학능력 시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내 인생을 건 것들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부정한 행위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떨어뜨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이득을 취득한다. 엄청난 죄예요. 천하의 잡놈이죠. 이게 뭐 눈앞에서 나의 이익만 이제 얻을 뿐이라는 생각이지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죄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일단 그렇고 하사는 안 될 짓이고 만약에 대리시험 가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놈 네. 있고 봐달라고 청탁한 놈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두 놈 다 공범인데 해당되는 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죠? 네. 크게 보면은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치르는 수능 같은 시험, 네. 국가 주도의 시험이 하나 있고 네. 사설기관이 주도해서 치르는 토익 같은 거, 토익 있죠. 수학능력 시험 토익.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저희가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범죄의 목적으로 어떤 그 장소에 침입을 하게 됐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거 침입죄 그렇죠. 성립할 수 있죠. 그게 성립 당연히 할 수 있죠. 정답! 예, 와. 주거 침입죄가 왜 돼 이러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특정 시험을 위해서 학교를 빌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수험에 등록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있게끔 주최사나 이제 학교에서 용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근데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장소에 침입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목적이 부정하고 그건 주거 침입죄. 그렇죠. 대상이 똑같은 되는 거예요. 거죠. 남의 집도 내가 김상균 변호사 집 방문하려고 들어가면 당연히 주거 침입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쟤를 자는데 때려주려거나 얘네 집에 있는 뭐 고가의 물건 훔치려고 들어가면 범죄잖아요. 좀 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있는데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 그 복도에 들어갔었을 때 그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정당한 그렇죠. 목적을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수인되는 거니까 거죠. 수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서 아이고 여기 어디 작물 없나? 금부채 없나? 이러고 뭐 금두꺼비 없나? 이러고 들어가고 그걸 이제 범죄를 물색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 신분증을 위조했어 만약에. 그러면은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제가 해당이 되고 또 그걸 사용했죠. 그 위조된 신분증을 위조 변조된 그러면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죄 부정하게 사용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다. 그러면 주민등록법 37조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또 처벌합니다. 경합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공공기관을 속여가지고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위계에 의한 공직방. 네. 세죠. 세죠. 봐봐 주거침입죄,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그리고 그 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세트야 세트. 5개 5종 세트고. 5종 세트네요. 그리고 이제 토익 같은 사설기관이 주최하는 시험이다. 그럼 약간 달라지는데 네. 뭐죠? 마지막 것만 이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사설기관이다 보니까 공무가 아니잖아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빠지고 대신에 업무를 방해한 거니까 업무방해죄 추가.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뭐 토익 시험 그거 점수 취소되고 국가 수능으로 입학 취소되고 뭐 이제 본전인데 어차피 내 실력으로 이거 못 가는데 할까 여기서 끝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있는데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되게 괴롭히면서 후임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내 대신에 수능 좀 보고 와라. 네. 그래서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후임이 이제 괴롭힘에 몸서리를 치면서 대가도 안 받고 시키니까 가서 시험 봤단 말이야.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아서 이 선임병이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근데 입학 후에 이 새끼가 존나 멍청하게 지갑을 떠들고 다녔어.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녔는데 이걸 누가 권익위원회인가 신고한 거야. 역시 그래서 준법정신 투철, 신고정신 투철. 권익위에서 경찰에 제보한 거야, 고발한 거야. 네. 내 내용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야. 군대에 있을 때 휴가, 선임병 놈이 휴가 나온 기간이 수능이 아니었던 거야. 네. 그럼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걸린 거야. 그래서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죄명 4-5개가 해당이 돼서 실형 1년 나왔습니다. 1년. 그럴 법하죠. 왜냐하면 취소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점수 정말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아까도 후배님 언급했던 것처럼 거기에다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부정하게 쉽게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렇게 엄하게 처벌받아야죠. 저는 솔직히 엄하게 처벌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그렇죠. 이제 1년 정도는 안 되죠. 1년 좀 그렇죠. 너무 약하고 범죄 예방의 효과의 차원에서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의 징역이 다 상당한데 물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범죄가 여러 개가 동시에 기소됐을 때 이제 경합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햄버거 가게에서 감자튀김이랑 햄버거랑 콜라 3개 사면 깎아주는 것처럼 죄도 깎아줘요 형량을.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1년짜리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1년이 센 벌이냐라는 생각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최소 저는 저는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3년은 때려야 대학 졸업을 학교 가서 큰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좋고 걸리는 거 공소시효 전에 졸업까지 다 하고 시간 다 쓴다면 걸려서 입학 취소되라. 그리고 이게 지금도 공공연하게 있다니까요. 특히 토익이 많아. 토익. 그렇죠. 토익이 많고 그래서 그런 놈들 좀 다 조금 더 신분증 검사 철저하게 해서 그런 케이스가 없었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이런 날로 먹을란 인간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세계는 지금이네요. 세계는 지금이에요. 네. 저희 채널에 갑자기 월드와이드로 넘어가네요. 세계는 지금을 할줄 월드와이드 뉴스. 네. 그렇습니다. 발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저요? 반어법이에요. 근데 발음 좋은데 나. 옛날에 영어 배운 사람들 다 이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었으니까 모두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쁜 놈들 좀 더 잡혀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